그 경비원, 오늘 해고시켜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경비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대표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경고했잖습니까? 순찰은 안 돌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경비 아저씨가 못마땅했습니다. 택배를 맡기러 갈 때마다 희극 보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만 들여다보고 계셨으니까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는 게으른 화가로 불렸습니다. 이번 달 말로 계약 종료하겠습니다. 더 성실한 분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입주민 대표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6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입니다. 제대로 된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상한 남자. 그런데 계약 종료 이야기가 나온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아파트 후문 쪽으로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 확인합니까? 103동 805 김주 시댁이란까요? 죄송합니다만 확인 전화 한 통만 드리고요. 경비 아저씨는 완강했습니다.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에이, 됐어요. 나중에 올게요. 남자가 돌아서자 경비 아저씨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뭔가를 적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손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전화 한 통 받기 싫다고 돌아가셨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 경비 아저씨는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그 남자의 얼굴이 빠르게 스케치되어 있었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우, 103동 805호, 20대 여성, 혼자 3. 이 남자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도 왔음. 매번 다른 호수대며 출입시도. 오늘은 세 번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 집에 전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경비 아저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805호님. 경비실인데요. 혹시 오늘 남자 손님 오시기로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약속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낯선 남자가 댁을 여러 번 찾아오려 했습니다. 사진 보내드릴 테니 아시는 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0초 후 전화기 너머로 놀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제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연락하길래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지? 저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날 밤 그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남자는 실제로 여러 차례 아파트 주변을 배회했고 여성이 사는 동과 호수를 알아내려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3동 게시판에는 익명의 감사 쪽지가 붙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제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입주민 대표의 생각은 달라 보였습니다. 한 건 잘하셨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일을 제대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하나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사건 사라진 아이,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5시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살 배기 민준이가 유치원 차에서 내린 뒤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울부짖었고 주민들은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여기 놀이터 확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림이나 그리고 있을 그 게으른 화가에게 당장 CCTV를 확인하라고, 제대로 일 좀 하라고 소리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스케치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아이들 얼굴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1장, 2장, 3장, 수십 장이었습니다.
각각의 얼굴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103동 503호 빨간 공룡 가방, 서연이 107동 1204호 분홍토끼 머리띠 자주함, 준서 105동 901호 파란 자전거 엄마 손 꼭 잡고 다님. 그리고 민준이 그림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바꼭질 대장, 화단 뒤, 지하 계단 밑, 106동 뒤 작은 틈을 좋아함, 주의 겁 없음, 멀리까지 가는 경향.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울고 있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엄마는 물론 모든 주민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엄마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땀을 닦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106동 뒤 화단. 거기 작은 틈이 있어요. 담장 보수하다가 생긴 틈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자주 놀더라고요. 제가 위험하다고 몇 번 말렸는데도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특별히 표시해뒀었죠. 입주민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CCTV에도 안 잡히는 사각지대인데. 경비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얼굴을 잘못 외워서요. 사람들 얼굴 구별하는 게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고생 좀 했습니다. 얼굴 인식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아이들 얼굴이라도 다 외워두려고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도 외우고 어디서 주로 노는지도 기억하려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럼 그동안 그림만 그리신 게 아니라 순찰은 매일 했습니다.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밤 11시. 다만 제가 순찰 돌면서 본 사람들,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돌아와서 바로 그렸던 거죠.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놀았는지, 어떤 어른이 아이들 근처에 있었는지 다 기록해뒀습니다. 세 번째 사건 할머니의 침묵.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 아냐? 우연히 맞춘 거지. 그런데 한 달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가 105동 302호 앞에 멈춰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신문이 사흘째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김영희 할머니, 105동 302호, 80세, 독거노인, 매일 아침 7시 산책, 화요일 수요일은 복지관, 안 보이면 확인 필요.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예비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일 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그대로 기어나와 거실까지 왔지만 그 이상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핸드폰은 침대 위에. 물. 119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했어요.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할머니는 경비 아저씨가 문병 왔을 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가 할머니 산책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보던 분이 안 보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마다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경비 김태수 씨의 세심한 관찰 덕분에 독거노인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신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경비실로 돌아온 저는 그의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휠체어 타는 주민들, 임산부들, 지체장애인들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특징과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102동 804호, 임신 8개월, 계단 조심, 무거운 것 들면 안 됨. 최민호, 휠체어, 109동 1층, 경사로로 오면 제일 먼저 제설, 턱 높이 3cm. 이준혁, 104동 1502호, 자폐 스펙트럼, 엄마랑만 다님, 갑자기 뛰어나가는 경향. 정소희, 107동 603호, 시각장애, 2급, 흰 지팡이,
점자블록 주변 장애물 제거.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가장 약한 사람들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 그것이 경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다음 날 아침, 입주민 대표가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들고 계약 연장, 아니 정규직 전환 제안서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경비 아저씨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도 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은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그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았던 우리였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다만 그의 부지런함이 스케치북 안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북 속에는 우리 아파트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장 세심한 보살핌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